상승세와 하락세, 미묘한 감정들이 경기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2021 K3 리그 12라운드 경기 화성FC와 김포FC의 경기를 화성 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말씀의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화성FC와 김포FC 두 팀 모두 정말 상승세와 하락세가 너무나 극명하게 걸리는 팀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성FC와 김포FC는 약간 이 데칼코마니가 있다면은 바로 이 두 팀이 데칼코마니가 아닐까 싶은데 네. 한쪽 팀은 이 데칼코마니가 굉장히 어둡게 칠해져 있고요. 다른 한쪽은 굉장히 밝게 칠해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화성FC와 최근 상승세가 K3 어떤 팀보다도 무서운 김포FC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FC 수리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성FC는 현재 6위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김포FC는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포FC가 이제 리그 하위권에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5경기 무실점 그리고 4연승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김포FC가 정말 무서운 것은 이 4연승도 4연승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경기력이라던가 또 이 수비력, 특히 이 클린시트를 5경기 연속 기록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도 클린시트를 이어나간다면 이제 6경기 클린시트 연속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화성FC는 지난 경기에서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홈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문기한, 주재현, 공용훈, 김도영, 서정진, 류재효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화성FC 같은 경우는 이 주장 황진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5번 최영훈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게 되고요. 이 전방에 조동권 선수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득점력이 빈곤한 부분들을 오늘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화성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류재호 선수가 먼저 득점을 올려줬었고요.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김포FC 선발 라인업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욱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강신명, 김혜성, 이강현, 윤민호, 손석용, 조익성, 정의찬 선수가 나옵니다. 자, 김포FC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세를 이뤄냈던 원동력에는 분명히 탄탄한 수비력이 있거든요. 이상욱 골키퍼와 이 3, 4, 5 라인 센터백 라인이 얼마나 또 오늘도 좋은 수비를 보여줄지와 함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15번이 아니라 23번 김예성 선수와 17번 조익성 선수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두 선수가 모두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하는 자원인데 일단 어떤 선수가 어떻게 배치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심판지 이혁재 주심, 강도준 1부심, 신재환 2부심, 임정수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FC의 최근 너무나 모습들 정말 무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의 김포FC와 지금 현재의 김포FC는 상당히 그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김포FC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사용하던 전술과 지금 사용하는 전술이 정말 정확히 똑같거든요. 네. 전술이 똑같은데 어떻게 경기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고정훈 감독의 어떤 뚝심, 끈기, 그다음에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수들을 같은 전술에서 조합을 실험하고 선수들의 위치를 자꾸 바꿔가면서 실험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정말 김포FC 고정훈 감독이 원하는 축구에 꼭 맞는 옷을 어느 정도 찾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 그 맞는 느낌에서 또 약간은 또 새로운 선수가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예성 선수와 조익성 선수가 동시에 투입된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동시에 투입됐을 때도 비슷한 경기,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면 김포FC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겠죠. 자,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FC가 조금 더 이제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김포FC를 반드시 또 잡아야 하고요. 그만큼이나 이 양팀 모두에게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흰색 유니폼의 김포FC 그리고 오른쪽에 주황색 유니폼 홈팀 화성FC가 경기를 뛸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나 긴장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상승세와 하락세 두 팀은 이제 그 분위기를 또 한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심이 곧바로 이제 휘스를 불 줄 알았는데 이게 참 타이밍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멘트를 쳤다가 또 휘슬 불면 멘트를 끊어야 되잖아요. 자, 주심이 이제 모든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휘슬을 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네요. 자, 이제 5연승을 노리고 있는 김포FC 그리고 이제 승리와 그리고 득점력 모든 부분에서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화성FC 오늘 홈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휘슬이 크게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FC, 오른쪽에 홈팀 화성FC가 자리합니다. 자, 정말 풀리듯 말듯 하면서도 쉽게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던 김포FC, 하지만 골라인은 아웃됐습니다. 정말로 이 두 팀 간의 분위기가 말 그대로 정말 정반대거든요. 네, 화성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인데 3골 10실점을 기록을 했고, 김포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인데 6득점에 빵 실점 0실점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두 팀이 순위도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뒤바뀌었고 경기력도 정반대고, 정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팀 간의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김포FC가 상당히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연승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김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압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방에서 압박을 놓는 축구가 지금도 좋아요. 네, 자, 지금도 박스 안쪽 살짝 넣어주는 과정에서 수비 발끝에 걸립니다. 한 번에 전방 쪽, 그리고 자, 이번에는 화성에게 역습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자, 수비 복귀 역시나 빠른 김포입니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마지막 패스는 수비 발에 막힙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팀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 팀이 강하게 맞붙을 생각을 이미 하고 나왔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동건 선수를 부상으로 잃은 김학철 감독 역시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또 고민을 갖고 있을 텐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은 류재효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화성FC 같은 경우는 지난 4경기에서 1무 3패, 5경기로 늘리면 1무 4패인데 이 4패가 그냥 4패가 아니라 4연패였단 말이에요. 이 연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화성F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은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약간 책임감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그런 느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부분, 약간은 분위기에 약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분위기 회복을 화성FC가 지난 경기에서 조금 개선된 느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 만약에 개선된 느낌을 보여준다면은 김포 상대로도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부상이 조금 염려가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른쪽 측면 뒤쪽으로 살짝 내줍니다. 김포FC를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 역시나 가장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리그 마지막까지 이런 압박 전술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김포의 축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빠르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 앞에 있는 3선, 그러니까 3톤만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팀 전체가 뛰어줘야 그런 축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공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10명, 11명의 선수가 동시에 뛴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가져가는 전술이기 때문에 리그 막판까지 이런 어떤 텐션, 이런 경기력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팀들이 김포FC를 만난다?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K3 팀을 운영하는 감독이나 선수라고 하면은 네. 가장 피하고 싶은 팀이 김포FC일 것 같아요. 네, 그만큼이나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상욱 골키퍼. 바로 이 이상훈 골키퍼가 주전으로 복귀한 이후로 김포는 현재까지 실점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로 말 그대로 이 김포의 수호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이나 이제 최후방에서 선수들의 이 리딩 역할을 또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이 3, 4, 5 라인이 지금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박경록, 김태한, 이용이죠. 네. 자, 마지막에 발끝에 조금 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스로인 이어집니다. 화성FC의 스로인. 자, 조영진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던집니다. 등지면서 어깨 싸움은 한 차례 이겨냈는데요. 하지만 두 명 수비 사이에서 마지막에 볼을 잃습니다. 한 번에 점화로 높게 허프랭 근처에서 조영진이 우선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일단은 김포의 공격 라인업을 보니까 손석용 선수가 원톱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익성 선수가 원래 우측면 풀백으로 윙백으로 자주 뛰었었는데 원래 본래 포지션인 윙포워드의 자리에 복귀를 한 모습입니다. 자, 김포FC를 상대로 이제 화성도 상당히 라인을 올리면서 빠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공격권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화성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경기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네. 그 경기 직전에 이 김학철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하게 어떤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책임감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선수들과 나눠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좋은 팀,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감독의 메시지가 선수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감독의 어떤 메시지, 어떤 이런 주문이 들어왔을 때 화성이 분명히 지난 경기에서 다른 경기 모습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화성이 이대로 주저앉을 팀은 아니라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김학철 감독도 분명히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왔을 텐데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은 김포 상대로 좋은 경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경기에서 화성FC의 선취골 유재호 선수의 그 득점 장면에서는 사실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낸 뒤에 허리라인에서 이제 패스를 통해서 박준태가 이어받았고요. 박스 안에서 너무나 완벽한 크로스 류재효의 헤더 득점이었죠. 지금 좋아요. 올라갑니다. 자, 헤딩까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게 김포가 자랑하는 공격 패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피드를 빠르게 올리면서 자, 화성FC 역시나 빠르게 자, 반대편 비어 공격 있고요. 진영까지 아크 정면 패스 연결 어렵게 발을 갖다 냈습니다. 이상훈 골키퍼가 마지막에 볼을 잡아줍니다. 자, 이번 시즌 김포FC가 골문을 자주 열어주진 않았지만 7개의 실점을 기록하는 과정 중에서 3개의 실점은 역습을 통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도 빠른 역습 올라왔던 어떻게 보면 화성의 빠른 스피드가 한 차례 살아날 뻔했는데 파이널 패스가 연결이 안 됐어요. 자, 수비 지역에서 한 차례 등지면서 태클을 시도했는데요. 마지막에 휘슬을 크게 울렸습니다. 조금은 다리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약간은 지금은 전방에서 볼을 끊어내려는 과정에서 약간 태클이 깊게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따로 불러서 구두 경고를 주고 있고요. 네. 사실 김포FC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카드 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김포FC는 이번 시즌 사실 상당히 많은 카드를 특히 받고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포지션은 아무래도 이 김포의 중앙이거든요. 이 김포가 5-2-3 포메이션을 쓰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어떤 수비적인 공수 밸런스 역할을 맡아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수비적인 기여가 공격적인 기여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카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포가 확실히 카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단순히 이제 경기에서 퇴장만 안 당하면 되지 하는 것보다는 리그를 뛰면서 이제 경고 누적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흐름이 좋아요. 자, 중앙에서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빠르게 달려가는데요. 마지막에 우당탕탕하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K3는 경고를 3장 받으면은 한 경기 징계를 받고요. 네. 3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카드를 2장만 받아도 한 경기 징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김포FC의 윤민호 선수는 이미 경고를 3장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리그 10라운드 경기에 그래서 못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한 장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윤민호 선수 같은 선수가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더 받는다 그럼 다음 경기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박성민 골키퍼의 패스는 중간에 끊깁니다. 이게 연결이 이번에도 측면 쪽. 스피드가 너무 좋은데요. 곧바로 얼리 크로스 선택합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가 먼저 걷어낸 공은 김포에게 다시 흘러갑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좋아요. 올라가요. 자, 수비가 이번에도 먼저 세컨볼 헤딩 그리고 슈팅 막힙니다. 아직 있어요. 자, 왼발 슛. 그 전 상황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화성의 골킥이 약간 불안했고 그 과정에서 공중볼을 주고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중앙 사이 공간에서 이 윤민호 선수가 먼저 움직여서 볼을 탈취해내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슈팅까지 김포가 지금 공격을 이어나갔던 거거든요. 저렇게 중원에서 누군가는 한 발 더 띄워주는 게 필요한데 확실히 김포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많이 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포FC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 양주시민축구단을 2대0으로 꺾었는데요. 양주시민축구단이 이제 워낙 미디어의 관심을 크게 받은 팀이면서 그만큼이나 이제 그런 팀을 꺾는 것 김포에게도 더 큰 자신감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전북을 꺾은 양주를 김포가 꺾었거든요. 네. 이게 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만큼 전북이라는 사실 K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전북 아니겠습니까? 이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팀, 한껏 기세가 올라와 있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만큼 좋은 축구를 했던 팀이 김포고요. 그 상승세를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축구 팬분들이 했던 말들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댓글이 전북을 꺾은 양주 시민 축구단이 K3 리그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 과연 K3 리그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런 댓글이 저를 굉장히 재밌게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K3 리그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야생. 네. 야생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 게 현지에서 이 경기를 중계를 현지 관람을 가보신 분은 더 느끼겠지만은 K리그 1, 2보다 훨씬 더 간절한 선수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안 사리는 경기 측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살아남는 팀은 정말 강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깊숙한 태클이 있었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고 경기는 진행됩니다. 몸싸움이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잘 돌아섰어요. 자, 또 한번 이겨냈고 어드밴티지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자, 지금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은 주재현 선수인데요. 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발에 뻗는 과정에서 근육 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발을 그라운드 위에 대는 과정에서 조금 뒤틀리는 듯한 모습도 살짝 보였거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지금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무릎 관절이 강하게 충격을 받고 꺾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 주재현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고 사실 화성에서 촉망받는 자원 중에 한 명인데 어린 나이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이제 주재현 선수는 경기를 계속 뛸 수 없다는 제스처가 나왔고요. 현재 들 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 선수거든요. 네. 사실 가장 무서운 부상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혼자서 다치는 건데. 네. 선수 본인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안타까워도 하고 있고요.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왼쪽 무릎인가요? 네. 좀 부축을 받으면서 조금씩 몸을 움직입니다. 정말 큰 부상이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손의 위치를 봤을 때는 왼쪽 무릎이 맞는 것 같죠? 네,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완전히 쏠렸거든요. 네. 자, 결국 들것에 실려서 그라운드 밖으로 이동을 하는 주재현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도 두 손으로 이제 얼굴을 감싸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학철 감독으로서는 자, 의도치 않게 경기 초반에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교체 자원 중에 이제 주재현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또 박준태, 심재혁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네. 자, 경기는 다시 진행이 되겠고요. 앞서서 저희가 이 K3는 야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수들 스스로도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는 장면이거든요. 지금도 본인 스스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약간 본인 마음먹은 것보다 이상으로 몸이 스텝을 밟고 그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진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사실은 선수들이 본인의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은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몸 아니겠습니까? 몸 상태가 좋아야 그 의욕도 어떤 결과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저런 부상을 본인 스스로 조금은 이제는 조절하는 부분도 아직은 어린 선수여서 부족하긴 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리그가 가장 또 필요한 리그 중에 하나가 K3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헤딩 경합 과정에서 앞쪽으로 또 한번 밀어줍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자, 확실히 이 화성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는 있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센터 쪽을 공략을 여러 차례 해보고 있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뒤로 무르고 있어요. 상대방을 밀어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네. 밀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우리 편한테 패스하려고 보면은 그 선수를 또 김포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또 재차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화성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현재 점유율 자체는 화성 FC가 조금 더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공격 과정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슬금슬금 압박을 가하면서 패스 줄 곳을 차단해버리니까 네. 골키퍼한테 볼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전방에 바로 가까운 곳으로는 볼을 줄 곳이 없기 때문에 롱패스를 때렸고요. 다시 김포가 공격권에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자, 조익성의 패스를 한 차례 끊어줬습니다. 뒤쪽에서 깊숙하게 한번 찔러줬는데요. 수비 발에 막힙니다. 하프라인 근처 뒤쪽에서 푸싱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포처럼 저렇게 압박을 강하게 놓는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화성은 빠르게 원터치로 풀어나오는 패스를 하던지 아니면은 약간 효율적인 축구를 위해서 그냥 롱패스 때려놓고 앞에서부터 하는 축구를 하던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심지혁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됐는데요. 상당히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밟습니다. 자, 이 심지혁 선수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조동건 선수와 함께 뛰었던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한번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날이 이제 조동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날이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동건 없이 영혼의 파트너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심지혁 선수 혼자 일단 들어왔어요. 자, 높게 뜬 공 살짝 돌면서 정희찬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순간적으로 라인을 내려선 화성FC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김포입니다. 자, 화성은 아무래도 이 조동건이 빠진 순간부터 득점력 부분에서 계속해서 의문점을 생각이 나는데요. 공용훈, 김도형, 주재현, 지금 주재현 선수가 나갔지만요. 이런 선수들이 지금 리그에서 득점이 현재까지 0득점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득점이 없기 때문에 득점력이 아쉬운데 살아나 줘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선수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경기력이 안 좋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골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맞췄거든요. 네. 슈팅도 정말 좋은 찬스에서 여러 차례 가져갔었고, 아무래도 약간은 자신감적인 측면에서 골도 넣어본 선수가 넣고 잘 넣는 팀이 잘 넣거든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축구에서 분명히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화성이 어느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휘슬을 크게 올리면서 조익성이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밟힌 것 같아요. 네. 휘슬 소리와 함께 굉장히 큰 목소리 역시나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 자, 상당히 깊숙했어요. 자, 문기한 선수의 태클. 그리고 현재 프리킥 위치는 세트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김포FC 세트피스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김포FC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 찬스에서도 이미 2개의 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찬스에서도 아마 살릴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자, 아크에서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두 손을 들었다 내립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뒤에 살짝 돌려놨는데요.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그 돌려놨던 방향이 조금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져 나갔죠. 이 장면. 약간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네. 약간 이 4번 김태환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날아오진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라인아웃 됐습니다. 어느새 2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확실히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언제 봐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스로인 짧게. 지금 여기서부터 화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명 사이에서 볼을 뺏겼고 문기안의 백패스. 자, 최원의 패스. 자, 곧바로 이제 압박이 거세게 들어오는데요. 한 차례 끊고 갑니다. 지금도 보면은 지금 진영은 화성의 진영인데 네. 오히려 김포 선수가 더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거는 김포 선수들이 상대 본인 진영에 있다가 상대가 백패스를 할 때 동시에 밀고 올라가 상대를 압박하는 건데, 이런 압박에 눌리기 시작하면은 화성이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본인들의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도 반칙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이야기를 상당히 조금 많이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화성은 이런 경기를 잘 풀어내려면은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김성환 선수 역시나 복귀를 다시 했습니다. 김성환 선수도 옐로우 카드 2장을 받으면서 한 경기 징계를 당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상당히 먼 위치. 김성환 한 번에 깊숙하게 넣어줍니다. 높게 뜬 공. 자, 박경록이 먼저 헤딩으로 처리했고요. 박스 안쪽까지 떨어진 볼은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경기에서 화성FC 조동건 선수가 없는 과정에서 공격력 그리고 득점력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이제 황병철 해설위원이 류재효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상당히 그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넣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도 자신감이 또 올라왔을 수 있고요. 공격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약은 바로 골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꼭 공격수는 골을 넣었을 때야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또 골에 몰아넣는 그런 공격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류재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득점을 기록할 수만 있다면 본인 스스로도 어떤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이고 이 조동건이 없는 빈 공간에 본인이 메꿔내면서 이 화성의 상승세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류재우 선수가 꼭 살아나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김포FC는 최근 정희찬 선수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현재 9경기에서 5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이 정희찬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헤더로 2개, 왼발로 2개, 오른발로 하나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득점을 넣고 있는 패턴을 보면은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2라운드 이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8라운드, 9라운드 넣었거든요. 네. 가장 최근 득점이 11라운드입니다. 이 선수가 득점을 넣으면은 연속해서 2개의 라운드씩 넣었는데 만약에 오늘 또 득점을 기록한다면 이제는 이 정희찬 선수 스스로의 어떤 법칙을 만드는 거죠. 한 번 넣으면 2라운드 연속으로 넣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팬분들에게도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하나 중에 과연 김포FC 정희찬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희찬 선수 왼발 굉장히 날카롭고요. 네. 이 서전트 점프라 그러죠. 점프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헤더 득점도 기대해 볼 만한 자원입니다. 뒤쪽에서 좀 타이트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희찬이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화성 입장에서도 김포의 축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저런 식으로 볼을 잡는 순간 강하게 붙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저렇게 반칙으로 끊어내면서 상대의 역습은 일단 저지해냈어요. 오른쪽으로 길게 열어줬습니다. 김포FC의 스로인. 자, 조영진이 한 차례 막아줬고요. 최근 이 김혜성 선수의 활약도 정말 좋잖아요. 이 김혜성 선수가 이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도 김혜성 선수 장점이 나왔는데 네. 중앙으로 치는 척 몸 동작으로 상대방을 속여놓고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공간이 더 열리죠. 그러니까 저런 사소한 디테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뒤쪽 살짝 내준 이후에 곧바로 왼쪽 측면까지. 자, 김포로서도 현재 화성이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려놓은 상황에서 쉽게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김포가 지금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뒤로 빼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차 약간 패스 플레이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화성도 무리하게 앞으로 볼을 계속해서 전진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의 저런 압박이 좋다면 상대방을 오히려 끌어당겨 놓고 원터치나 롱패스 한 방으로 뒷공간을 노려보는 패턴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도 김성환 선수가 파울을 이끌어냈고, 자, 박재환이 준비합니다. 자, 그래도 화성 입장에서 그래도 약간 좋은 점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김포가 이번 시즌 굉장히 무서운 공격력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포 입장에서도 이렇다 할 시원한 공격을 하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화성이 공격적으로는 본인들도 아직은 좀 아쉽지만은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김포를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제어를 잘 하고 있는 방법은 또 화성도 압박을 해줘야 할 때는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면서 김포로서도 뒤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백패스로 박성민 골키퍼. 한 번에 전방으로 높게 띄웁니다. 박경록의 헤딩. 자, 경기 초반보다는 현재 약간의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두 팀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잘하는 장기들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으로 지금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조영진 스로잉 길게, 그리고 심재혁.
두 명 사이. 지금 자, 심재욱 순간적으로 볼을 안쪽으로 넣으면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수비 클리어링이 있었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스로인을 가져가는 화성FC. 자, 조영진이 준비합니다. 짧게 주고받은 이후에 조영진 뒤로 길게 돌립니다. 박재환. 지금도 압박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네, 조익성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군요. 하지만 지금도 이 압박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화성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거든요. 슬금슬금 접근을 하면서도 김포 선수의 어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압박을 할 때 선수가 무작정 압박하는 선수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가면서 동료들을 끊임없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순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측면을 공략했습니다만 자, 손석용 선수에게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트래핑. 사실은 이 김포를 상대할 때는 중앙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저런 압박이 강력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롱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니 김포의 이 3, 4, 5 라인, 이 센터백 라인이 높이도 좋지만 지금처럼 협력 수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저는 K3 경기 중계 준비를 하면서 이 김포 FC의 축구가 최근 보면 약간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보여요. 네, K3 팀 중에 어떤 팀이 김포의 축구를 멈출 수 있을지, 김포의 축구는 어쩌면 김포 본인만이 멈출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김혜성의 백패스. 자, 지금도 김포로서는 들어갈 공간이 좋아요. 마땅치 않은데 김혜성이 파고듭니다. 좋아요, 중앙 쪽 이거예요. 연결, 아크 정면 한번 접어놓고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번 시즌 이 김예성 선수가 좋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지금 두 명의 선수인데 이 원투 패스 한 번으로 풀어 나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고 받는 과정에서도 잘 돌아서고 슈팅까지 가져가잖아요. 자, 손석용 선수의 슈팅은 오른쪽으로 빗나갔지만 김혜성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자, 앞서서 화성이 지금까지는 김포의 공격을 잘 저지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김포의 고삐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화성이 이 분위기를 끊으려고 자, 공격을 전개합니다. 상대의 공격 고삐를 쥐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네. 강력한 수비로 잡던지 아니면 오히려 맞불을 놔서 상대가 못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성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자, 뒤쪽으로 빼준 이후에 이용 짧게. 자, 윤민호가 다시 왼쪽을 선택합니다. 라인 근처 윤민호. 원투 패스. 자, 중앙 쪽 이강현의 백패스. 박경록. 안쪽으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수비가 한 차례 끊어줍니다. 지금 예측을 잘했고요. 네. 지금은 원터치로 이제 측면을 바라봤는데요. 심지혁 선수에게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 흐름 살려서 반대편을 보면 어땠을까? 이 류재호 선수도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많이 뛰면서 경기 실점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자,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양 팀의 경기. 자, 아직 스코어는 0대0. 이렇게 치열한 경기일수록 사실 슈팅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유효 슈팅도 지금 얼마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일수록 이 선제골의 중요성은 정말 말해서 입이 아프거든요. 네. 자, 좋은 움직임. 크로스 올라갔지만 굴절되면서 박성민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빠르게 굴려주었습니다. 중앙 쪽 달려가면서 패스 연결. 자, 빙글 돌면서 오른쪽으로 로빙 패스. 자, 템포를 한 차례 늦춰놓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이 올라올 시간에 일단 잘 벌어놓은 화성이고요. 여기서부터 또 차근차근 해봐야겠죠. 박재환. 지금도 지금은 네. 자, 우선 김포가 다시 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자, 스로인이 선언됐고요. 지금도 이 화성 선수가 상대방 앞으로 골을 빨리 못 보낸 이유는 김포 선수의 압박 타이밍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 빠르다는 게 단순히 어떤 지금 조익선 선수의 압박이 성공을 했는데 조익선 선수가 빨라서 압박에 성공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압박에 대한 스타트를 빨리 끊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김포의 이런 조직적인 압박이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압박해야 되는 전술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번 시즌 김포FC 축구 중에 가장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자, 또 한 번 압박을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자, 두 명 사이 한번 접어놓고 뒤쪽으로 빼준 뒤에 자, 크로스를 올릴 타이밍을 조금 뺏겼는데요. 좋아요. 지금도 좋은 태클이 나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자, 지금은 휘슬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성이 정말 좋은 찬스를 한 차례 가져갈 뻔했는데 네. 지금 일단은 너무 아쉬운 찬스가 한 차례 지나갔어요. 반대편도 열리죠.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살리면서 공격을 전개했다면 충분히 득점과 가까운 장면이 연출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같은 장면에서 가장 그리운 선수가 저는 조동건일 것 같아요. 네. 조동건 선수가 단순히 원톱이지만 최전방에만 있는 자원이 아니라 내려와서 풀어주면서 우리 편 윙어가 올라가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킬패스도 잘 넣어주는데 류재호 선수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조동건 선수의 어떤 빈자리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은 지울 수 있겠죠. 자, 아쉬운 찬스를 한 차례 놓쳤던 화성FC. 지금도 보면은 패스하는 타이밍에 스타트를 미리 끊어요. 네. 자, 지금 중앙 쪽으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패스는 살짝 뒤쪽으로 흘렀지만 왼쪽 측면까지 심재혁. 조영진. 자, 리턴 패스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은 어이없게 공격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약간은 화성이 지금 김포의 저런 페이스라고 할까요? 김포의 저런 강력한 압박에 조금은 이제는 좀 말리는 느낌도 듭니다. 네. 사실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볼을 잡을 때마다 상대 선수가 나타나는 기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같은 11대 11인데 왜 이렇게 선수가 많아 보이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정말 KS3 팀 중에 유일하게 11명이 뛰는데 12명이 뛰는 기분이 드는 팀이 저는 김포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은 볼이 있는 곳엔 김포 지금도 보세요. 순간적으로 붙어주는 스피드 보세요. 지금도 네. 계속해서 아니 뭐 선수가 무한대인가 싶을 만큼 계속해서 볼만 잡으면은 올라와서 끊어주고 이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축구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우선 한 차례 압박을 화성이 잘 빠져나왔는데요. 태클까지. 자, 심재혁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경록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클하는 과정에서 살짝 밟혔어요. 네. 마지막에 심재혁 선수의 스터드에 조금 밟히는 장면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심재혁 선수의 모습이고요. 반칙이 선언됐었나요? 네, 일단은 그대로 스로인 선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화성FC의 스로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스로인이거든요. 자, 롱스라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진 한 번에 깊숙하게 넣어줍니다. 자, 뒤쪽 헤딩으로 패스하는 과정에서 조금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잘 끊어냈는데 이게 연결이 됐다면 공격까지 이어졌을 텐데 네. 하지만 이게 공격에 이어지진 않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헤더입니다. 사실은 이 두 팀의 또 다른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면서 차이점이 있거든요. 두 팀 모두 지금 스쿼드에 새로운 선수가 많아요. 화성은 지금 5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고 김포는 지금 스쿼드에 6명의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는데 재밌는 것은 김포의 조직력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네. 똑같이 새로운 선수가 많은데 김포가 더 조직력이 좋아요. 자, 그만큼이나 이제 경기 자체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또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화성FC는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류재효 선수가 볼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바깥으로 처리가 됐고요.
자, 지금 압박을 빠져나옵니다. 중앙 쪽. 자, 턴 동작까지는 성공. 그리고 속도를 올립니다. 손석용. 아하. 마지막에 드리블이 조금 길었습니다. 왼쪽 좋습니다. 측면. 좋습니다. 심재혁. 심지어 중앙 쪽으로 달립니다. 지금 카드 나오죠. 지금 선수들의 감정이 올라왔어요. 자, 심재혁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심지혁 선수가 공간이 열렸을 때 본인이 어떤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공간을 과감하게 치고 나가봤었는데 네. 김포 선수들이 또 이 거리 조절 잘하면서 잘 끊어냈어요. 하지만은 김포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반대로 화성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의 어떤 실마리는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김포가 저렇게 전방으로 올라와 있을 때 본인들도 그 템포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지금 순간적으로 3대2 상황이 열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혁 선수가 과감하게 그 수비수 사이 공간을 치고 올라가 봤습니다. 자, 왼쪽 측면 정유찬. 앞서서 저런 강력한 압박 수비를 뚫어내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가장 또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 기량으로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혹은 원터치 패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심재혁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자, 지금 위치는 정말 좋은 찬스인데요. 직접 슈팅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자, 직접 슈팅도 좋고요. 왼발 오른발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까다로운 정말 프리킥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심지혁 선수의 도전이 늦었죠. 자, 그러면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김포FC의 기회. 윤민호가 찰 준비를 하고요. 이 윤민우 선수도 99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자원인데 이번 시즌 축구하는 것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 처음에 굉장히 나이 많은 선수인 줄 알았어요. 네. 윤민호의 오른발. 윤민호 높게 띄웁니다. 펀칭. 자, 우선 박성민 골키퍼가 펀칭으로 볼을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바로 봤거든요. 네. 이 안영진 캐스터가 슈팅을 노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 했는데 오른발 키커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죠. 또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곧바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까지 또 준비를 했을 텐데, 자, 우선 박성민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박성민 골키퍼가 바깥으로 잘 쳐냈습니다. 네. 자,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윤민호. 김포에게 찾아온 두 번째 세트피스 기회. 자, 짧게 갑니다. 준비한 플레이가 있을 텐데요. 지금 비었어요. 윤민호 크로스. 자, 헤딩.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뒤쪽 세컨볼 왼발 슛.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자, 또 한 번 코너킥이 선언된 것 같죠. 이 장면에서 헤딩으로 한 차례 돌려놨고요. 지금은 상대 선수 맞고 나간 게 맞네요. 네. 자, 왼쪽에서 코너킥을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자, 윤민호 선수는 프리킥, 그리고 자, 연속적으로 이제 코너킥을 두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요. 높게 띄웁니다. 헤딩. 자, 반대편 슛. 오. 지금은 누가 슈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유명한, 지금 말하면 이제 움짤로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였나요? 네. 베컴과 한 명의 선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볼을 하나를 두고 두 명의 선수가 프리킥을 동시에 찼어요.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듯하면서 안 나네요. 나는데, 자, 순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뭐 만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죠. 네. 자, 높게 뜬 공 헤딩으로 한 차례 밀어줬습니다. 자, 하프타임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라인아웃 화성FC의 스로인. 자, 그래도 화성 입장에서는 이런 김포의 공격 매서운 패턴을 잘 풀어 나왔다는 부분은 칭찬해줄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속적인 코너킥 찬스에서 사실은 득점에 굉장히 가까운 어떤 볼의 흐름, 경기 흐름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일단은 실점을 면했어요. 자,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양 팀의 전반전. 아직까지 득점 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중앙 쪽에서 패스로 왼쪽으로 전달. 어드밴티지 적용됐습니다. 좋은 낮게 패스. 깔아주면서 좋아요. 마지막에 여기서 조익성 선수에게까지는 너무나 완벽한 패스가 흘러갔는데요. 일단 조익성 선수에게 이어지는 패스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번 시즌 조익성 선수가 공격수로 출전하는 경기는 처음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공격수로서의 조익성의 어떤 장점은 아직까지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의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윤민호의 파울. 확실히 오늘 화성이 준비해온 어떤 공격적인 전술은 이 주재현 선수가 일단 부상으로 이탈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김포가 앞에서부터 잘 눌러주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패스 축구를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세트피스 찬스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당히 거리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서정진 짧게. 지금도 터치가 너무 길었고요. 네, 순간적으로 이제 패스를 시도했던 그 시작에서부터 호흡이 살짝 맞지 않았어요. 네. 자, 굉장히 타이트한 압박. 조영진. 자, 빙글 돌면서 어렵게 패스 연결. 자, 중앙 쪽 심재혁의 좋아요. 원터치. 왼쪽으로 달려갑니다. 마지막에 태클까지. 이게 참 김포의 수비도 벗겨질 듯 하면서도 끈끈해요. 네. 사실 축구를 하면은 축구를 직접 볼을 많이 차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상대가 볼을 잡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물러서는 수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면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비를 하는 팀이 있는데 김포는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거든요.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본인들이 어떤 볼 수유나 이런 부분들의 자신감이 떨어진다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비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수비해내는 모습. 마치 저희가 굉장히 또 보고 싶은 박지성 선수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 경기 직전에 김포 구단 관계자와 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 실제로 선수들이 이 경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도 열정이지만 이 무실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이제 승리는 수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전개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강신명 한번 접어넣고 뒤로 돌립니다. 윤민호 마지막에 수비 클리어링. 자, 스로인 뒤쪽으로 던져줬고요. 자, 한 번에 이상우 골키퍼에게 자,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심지혁 선수가 잘 붙어줬기 때문에 골키퍼가 부정확한 패스를 뿌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유권을 가져왔고 여기서 이게 안 돼요. 빙글 돌면서 김포 잘 끊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라인이 조금 무너졌던 화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두 팀이 서로 뒷공간이 열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공 잡고 열리면 바로바로 때려주네요. 그렇죠. 전환 좋아요. 오른쪽까지 조익성! 박스 안쪽 조익성 조익성! 슛! 마지막에 박성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화성도 힌트를 또 얻어야 돼요. 심지혁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압박하는 장면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이 장면은 김포의 조익성 선수의 슈팅 장면이고요. 자, 박성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던 조익성의 슈팅. 화성도 이 조금 지금도 약간 세밀한 부분을 조금만 살려낼 수 있다면 화성도 오늘 경기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보이거든요. 자, 현재까지는 굉장히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5경기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김포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화성도 역시 강팀답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자, 심지혁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제 왼팔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심지혁 선수가 굉장히 카메라에 많이 비춰지네요. 네. 자, 교체로 이제 이른 시간에 투입이 됐는데 이 선수가 체력이 또 굉장히 다부지지 않습니까? 이 선수 별명이 과거 룬이었거든요. 네. 구리 룬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루니는 득점력이면 득점력, 어시면 어시 뭐 하나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잘했던 전천후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모습을 이 K3 무대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높게 뜬 공 볼을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라인아웃 됐고요. 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유민호의 짧은 패스, 얼리 크로스. 자,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강신명. 지금도 보면은 김포 선수들 센터백 3명 중에 한 선수 남겨두고 지금 하프라인 센터 아크서클까지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만큼 위에서부터 축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고정훈 감독이 원했던 축구, 이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골킥을 준비하는 박성민 골키퍼. 자, 김학철 감독으로서도 오늘 이 김포FC를 상대로 어떤 타협법을 또 가지고 나올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비 지역에서 우선 길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심재혁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봤는데요. 여기서 자, 세컨볼을 가져왔어요. 지금 흐름 좋아요. 박재환. 빠져나옵니다. 박경록. 오히려 역습입니다. 중앙 쪽 연결. 자, 자, 터치 정희찬! 이후에 선언! 지금은 반칙이 곧바로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정희찬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히 또 빛을 발휘하는 장면이에요. 옐로우 카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자, 김성환이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김성환 선수 이렇게 되면 옐로우 카드 또 누적이 되거든요. 자, 사실 패스를 딱 받았을 때 정희찬 선수의 퍼스트 터치와 스피드, 지금은 김성환 선수가 의도적으로 끊어내지 않았다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옐로우 카드 한 장과 바꿀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 네. 그래서 축구에서 발이 빠른 공격수가 전방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알고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스피드 경합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손을 쓰지 않고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반 남은 시간에 알차게 쓰는 김포FC가 되겠죠. 자, 아크 바로 앞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는 김포FC. 정말 프리킥 연습하는데 가장 많이 연습하는 위치거든요. 오른발 왼발 어떤 선수든지 자신감 있는 선수가 찰 거고요. 자, 두 명의 선수가 서 있는데요. 윤민호와 그리고 강신명이 준비합니다. 앞선 프리킥과 코너킥 모든 키커는 윤민호였는데 윤민호와 강신명, 전반전 마지막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민호 슛! 프리킥골, 원더골 윤민호입니다. 와, 지금 오늘 앞서서 윤민호 선수가 모든 데드볼을 처리했잖아요. 네. 이 과정 속에서 이 본인 스스로 킥의 감각이 많이 올라와 있던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궤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완벽한 궤적으로 향했습니다.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른발 왼발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윤민호가 오른발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앞에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딱 알맞은 높이, 딱 알맞은 스피드, 그리고 방향까지 완벽했어요. 네. 프리킥 찰 때 보통 방향, 세기, 높낮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3박자가 모두 잘 맞다 보니까 이거는 박성민 골키퍼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장면. 저거 어떻게 막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화성FC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을 전반전 같습니다. 곧바로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자, 김포FC 윤민호의 정말 멋진 프리킥 득점으로 한 점 차로 리드하는 김포입니다. 전반전에 분위기가 다소 안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는 화성FC가 기존 경기력과 대비해서는 분명히 낮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2선과 3선 사이 공간을 잘 내주지 않았었고, 측면에서도 몇 번의 찬스를 내어주긴 했지만 위력적인 슈팅까지는 내어주지 않았던 화성인데, 네. 결국은 이 프리킥 한 방에 전반을 뒤진 채로 마무리하게 됐어요. 자, 사실 김포FC의 공격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화성FC 수비적인 부분을 정말 잘해줬거든요.
김포 FC가 이번 시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팀이 세트피스면 세트피스, 헤더 득점이면 헤더 득점. 지금도 프리킥 찬스 얻으니까 프리킥 상황에서도 또 득점을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득점이 나와도 이상한 팀이 아니라는 게 김포 FC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하프타임 이후에 양 팀은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올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화성입니다. 가만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심이 아무래도 공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판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좋아요. 자, 헤딩으로 돌려줬고 뒤쪽 넘어집니다. 네. PK입니다. 아, 지금 이 PK는 너무나도 큰 위기. 그리고 자, 천안시 축구단의 이해찬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 장면에서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정확하게 들어오던 이해찬 선수를 보고 헤더로 돌려놨거든요. 아, 지금은 황진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박성민 골키퍼. 조주영 슛 들어갑니다. 네. 왼쪽 골문으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조주영 선수가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골문 네.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전방에서의 활약도가 오늘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그렇죠. 왼쪽 골문 구석. 자, 낮고 빠르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고 빠르게 골. 왼쪽에서 뒤쪽으로 크로스 한번 잡아놓고 조주영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이 공격 좋아요. 과정이 굉장히 빠른데요. 그대로 슛! 골! 이해찬입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아, 이번에도 화성이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패스가 빠르게 끊어냈던 천안이었기 때문에 네. 전방에 있었던 이해찬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해찬 선수가 파주시민 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앞섰지만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의 집중력 역시나 중요해 보이고요. 이해찬 선수의 스텝과 그리고 그렇죠. 오른발 마무리 너무나도 네. 완벽했습니다. 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왼쪽에서 달려가는 조주영 빠져나옵니다. 뒤쪽 좋아요. 컵백 박스 안쪽 오른발 슛! 골! 또 한 번의 추가골. 천안시 축구단 3대0입니다. 네, 조주영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에 있었던 정준하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고요. 이 박스 안에서 오늘 천안시 축구단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의 이제 정준하 선수의 이 정말 침착한 슈팅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천안입니다. 자, 화성 FC의 수비진이 올릴 필요가 있겠고. 이강욱이 좋은 터치로 접어놨습니다. 중앙 쪽 연결. 자, 최영우. 최영우입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최영우는 최영우입니다. 지금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골 냄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최영우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욱 네.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오른쪽 측면에서 접어놓는 이 터치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칙적인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네. 또 애매하게 떴던 볼을 최영우가 힘들이지 않고, 사실 최영우에게 저런 공간을부터 세컨볼이 시작이 됐던 김혜기의 공격입니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는데요. 아크에서 자, 왼발 슈팅! 골! 원더골입니다. 원더골. 스코어는 1대1. 와, 정말 이 김해시청이 체력이 있는 팀이에요. 너무나 멋진 와, 원더골. 네. 스코어는 동점이 됐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트래핑 이후에 이야. 그대로 자, 원바운드가 된 볼을 왼발로 갖다 대면서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쉽지 않은 임팩트. 반대편 전환. 왼쪽 측면 짧게 내줍니다. 황재훈.
오른발로 이번에 오른쪽. 좋아요. 박사쪽 진입 있어요. 반대편. 골! 자, 우선 마지막에 판정에 관한 부분, 네. 득점 인정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 김현중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그렇죠. 확실히 이 장면부터 보시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터치가 김동섭.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여기서 한 번에 상대를 제쳐내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사실 이 장면은 김현중 선수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 이영찬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 벽의 위치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뒤쪽 이 골! 부분은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그렇죠. 김유성 선수의 헤더가 이번에 두 번째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승규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후반으로 가도 FC 목포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득점력까지 있는데 이 장면은 이승규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운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골문을 비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건드려내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유성 선수의 머리에 맞는다면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 김유성 선수 환하게 미소를 보이면서 벤치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난 9라운드 양조 시민과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여기서 뺏기기만 위험한데 자, 왼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줬습니다. 달려갑니다. 이한빈 넘어졌어요. 여기서 찍었습니다. 평택 시티즌 정말 중요한 선제골 기회를 맞습니다. 바로 이 속공 찬스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패스미스가 나왔고 한창호가 과감하게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앞쪽으로 침투하는 이한빈을 잘 봤고요. 네, 마지막 이 순간에 이한빈의 과감한 드리블 선택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한창호 슛 들어갑니다. 한창호 선제골 스코어 1대요. 평택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얻어냈지만 침착하게 밀어준 한창호의 패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김철호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지만 워낙에 구석으로 잘 갔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볼 터치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승윤 뒤쪽으로. 잘 풀어나왔어요. 네, 반대편 자, 전환 한 번에 찍어줬어요. 골! 추가골 평택 시티즌. 전반전 막판 결국에는 해결을 짓습니다. 와, 지금은 뒤쪽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박지훈 선수의 패스였어요. 네, 그리고 정확히 최민수의 오른발에 배달이 됐고 사실 이것을 원터치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잘 갖다 대면서 또 평택의 두 번째 골을 선사합니다. 사실 강릉시민 세트피스 장면이었는데 네. 이 기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유청인 길게 헤더 떴습니다. 안쪽으로 뒷해줬어요. 이 공이 있어요. 골! 따라가는 득점 강릉시민 축구단. 자, 지금은 세컨볼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평택 시티즌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네, 째 득점. 그리고 이 필드 플레이어가 첫 번째로 드디어 필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코너킥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2차적인 그런 움직임에서 골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이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가 일단 걷어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 연결. 백승호, 김대엽. 자, 왼발 각도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쪽 흘렀습니다. 자, 일단 넘어졌는데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허건 선수가 트래핑에 대한 실수가 발생했고 이 세컨볼에 대한 싸움을 결국에는 윤민호가 먼저 가져가면서 허건 선수가 사실은 좀 머리를 저렇게 쥐어 할 좀 아쉬운. 박수. 그리고 키커는 김대엽입니다. 자, 김대엽 있습니다. 왼발 골!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포FC. 네, 김대엽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본인의 날카로운 왼발을 활용해서 김덕수 골키퍼를 무너뜨렸고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이 고정훈 감독의 플랜 A. 하지만 먹혀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리드를 가져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됩니다. 네.
좀 선수들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동료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가까운 쪽. 아우. 자,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밀었다는 판정이죠. 네. 때문에 자, 판정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잡으면서 민 모습인가요? 네, 민훈기 선수가 정민우 슛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스코어 1대0.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살금살금 때리다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 뭐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는, 뭐 방향도 잡았고 손도 잘 뻗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펀칭 아직 있습니다. 뒤쪽으로 슛! 동점골! 울산 시민 축구단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드네요. 여기서 지금은 수비 상황에서 쥐가 났을 때 분명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 지금은 폴 선수가 공을 잘 따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자, 지금은 교체 들어온 김태훈 선수군요. 아, 김태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자, 손민우 올렸어요. 전반전 8분 유재호가 선취골을. 자, 양팀의 후반전이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 김포FC 정말 종료를 앞에 두고 윤민호의 엄청난 프리킥 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 윤민호 선수의 킥을 저희가 전반전 끝나고 다시 한번 저희끼리 돌려봤는데 네. 정말 이 댓글창에서도 이 K리그 최고의 프리키커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재 선수와 비교를 하실 만큼 네. 엄청나게 좋은 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저희도 놀랐던 그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자, 사실 오른발 왼발 그 누구도 이제 싫어하지 않을 그러한 위치에서 윤민호가 너무나 정확하게 박성민 골키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볼이 날아왔습니다. 아, 이 윤민호 선수를 저희가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윤민호 선수가 아직 99년생이에요. 근데 경기 조율 능력도 좋고요. 저렇게 킥력도 좋고요. 킬패스도 굉장히 잘 찔러주고요. 프리킥 능력까지 보여주네요. 이 선수가 이제 현대고를 졸업을 했는데 현대고 졸업 이후에 어떻게 보면 프로 지명을 못 받다 보니까 K3 경주 안수원에 이적을 했단 말이에요. 경주 안수원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김포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터지지 못한 어떤 재능이 K3라는 무대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보다 높은 곳을 목표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본인도 같이 뛰던 선수들은 프로에서 많이 뛰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양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합타임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요. 화성FC 김학철 감독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재현 선수가 경기 초반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고 심재혁 선수가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화성FC로서도 공격하는 과정에서 매끄러운 장면은 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박준태 선수가 곧바로 후반전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박준태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화성FC에 지금 필요한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네. 화성FC가 이 김포의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볼을 소유하고 이 소유한 상태에서 볼을 지켜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화성FC의 스쿼드 중에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박준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이 박준태 선수의 정말 재치 있는 크로스가 나왔고 네. 그게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면서 류재우 선수의 헤더 득점이 나왔잖아요. 자,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재밌었던 게 경기를 보신 분들은 또 화성 팬들은 보셨겠지만은 순간적으로 노룩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소한 디테일인데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의 템포를 뺏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좀 더 디테일에 신경 쓰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김포FC는 또 후반전에 이 화성FC를 상대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성FC, 오른쪽에 김포FC가 자리합니다. 자, 화성은 사실은 안 좋은 상황에서 엄청난 난적을 만났는데 일단은 전반전에도 아쉽게 실점을 막판에 허용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을 뒤집어낼 수 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강팀 난적을 꺾었을 때 그런 분위기 반전의 폭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화성 선수들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야겠고요. 반대로 김포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앞서서 계속해서 베스트 11으로 나왔던 이 3톱 중에 32번 윤민호 선수가 빠지고 오늘은 조익성 선수가 공격수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서 김포가 이런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중간중간 바뀌는 선수가 있을 것이고 이 바뀐 선수가 들어와서도 동등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전반전에 성공한 김포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 쪽 조익성 높게 떴습니다. 제가 조익성 선수 이야기 드리자마자 이 선수가 강력하게 오른발 슈팅 한번 가져가 봤는데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아크 정면에서 충분히 중거리 슛을 시도할 위치가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졌었고요. 지금도 김포FC 이 조익성 선수의 슈팅이 뜨기는 했지만 이 과정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면은 공격 숫자 3명에 수비 숫자 4명, 5명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석용, 정희찬 이런 선수들이 전방으로 빠르게 뛰어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성의 2선과 3선과 이 4선 수비 사이 공간이 열리면서 슈팅 찬스를 가져갔던 겁니다. 자, 이강현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중앙 쪽 짧게. 자, 리턴 패스 주고받고 좋아요. 마지막에 볼을 잃어버립니다. 공용훈 한 번에 오른쪽 달려가는 심재혁 헤딩으로 먼저 끌어주었습니다. 중앙 쪽 심재혁의 왼발 패스. 자, 왼쪽으로 돌려놨는데요. 이 박준태 선수가 들어오면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오! 뒤쪽으로 흐릅니다. 이 박준태 선수가 들어오면서 심재혁 선수가 오른편으로 이제 돌아뛰는데 실제로 심재혁 선수가 3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포지션이 바로 저 포지션이거든요. 저는 이 화성의 이 김학철 감독이 심재혁을 그때 3개 어시스트 기록한 이후에 중앙 공격수, 처진 공격수 또는 오른쪽 측면 이렇게 놔뒀었을 때 약간 계속해서 약간 오른쪽 측면 외에는 약간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줬거든요. 약간 심재혁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로 일단 돌아뛰고 있습니다. 자, 높게 뜬공 헤딩 경합. 또 한번 전방으로 붙여주었습니다. 터치라인 근처 패스로 빠져나오는 화성FC 원투 패스. 자, 김도영이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이번에는 휘슬이 크게 울립니다. 자, 이강현 선수가 조금은 억울한 제스처를 보여줬는데요. 자, 화성의 공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김도영 선수의 잦은 오버래핑을 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김도영 선수가 꽁꽁 묶여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타이탄 압박 순간적으로 3명의 수비 숫자가 붙었는데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김도형이 길게 던집니다. 자, 아직까지 중앙 쪽. 자, 지금은 화성이 라인을 굉장히 올려서 굉장히 압박을 거세게 가해봤는데요. 김포FC의 공격을 또 한번 끊고 갑니다. 아무래도 이 김포의 정희찬 선수가 바로 이 화성의 김도영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희찬 선수 저렇게 스피드가 빠르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가 전방에 있다는 것은 또 상대방의 강력한 어떤 측면 공격, 강력한 윙백 축구를 또 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김도영 선수가 우선 정희찬 선수를 계속해서 집중 견제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강신명. 지금 정희찬 선수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패스가 조금 길게 흘러갔는데 파울을 유도했습니다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 센스 있는 힐 패스 그리고 태클이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강현. 카드 나오죠.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자, 앞서서 이 김포는 이 중앙 자원들의 옐로우 카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강현 선수가 또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네. 실제로 이 김포에서 옐로우 카드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걸려 있는 선수가 윤민호, 손석용, 이강현인데 이강현 선수도 이미 한 차례 3개의 카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징계에 걸려 있거든요. 이제는 이강현 선수도 한 장만 더 받으면 한 경기 징계입니다. 자, 벤치에서의 항의 역시나 이어졌는데 우선 주심이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화성FC의 프리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영훈이 준비합니다. 한 번에 반대편 머리에 맞고 아웃됐고요. 다시 한번 스로인. 짧게 주고받습니다. 자, 화성 입장에서는 김포의 저런 축구 스타일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영리하게 이용하는 축구를 또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지역에 있는 현재 최용훈 선수. 화성 FC는 또 최용훈 선수를 공격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건데 김포가 지친 그 타이밍에 최용훈 선수를 기습적으로 센터 포워드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자,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상당히 팔을 많이 사용하면서 손석용과 그리고 최용훈 선수 휘슬이 불린 이후에도 양 팀의 선수들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이 모두 손을 강하게 썼기 때문에 네, 사실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는 거죠. 선수들의 저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희도 긴장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신경전이 높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딩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고 이강현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확실히 이 K3가 몸을 훨씬 K리그 1, 2보다 안 사리는 것 같아요. 네. 이강현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동료 선수와 충돌이 있었고요. 자, 지금도 윤민호 선수인데요. 자, 손석영 선수와 함께 충돌이 있었고, 자, 같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프리킥을 준비하는 김태한, 짧게 갑니다. 이강현. 김태한의 로빙 패스. 자,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요. 자, 공영훈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조영진. 자, 화성이 일단은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조금은 깨달은 것 같거든요. 볼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붙는 스피드에 대한 어느 정도 적응은 지금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네. 이제는 확실히 볼을 잡았을 때 빠르게 볼 처리를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도 원터치로 좋아요. 자, 뒤쪽 살짝 내주는 과정. 김포가 마지막에 볼을 가져옵니다. 강신명 선수 역시나 좋은 페이크 동작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반칙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볼 소유권을 또 찾아왔죠. 네. 하지만 또 강팀의 조건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상대방의 어떤 축구에 적응해내는 능력도 분명히 강팀의 조건이 되거든요. 화성FC가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포처럼 저렇게 빠르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팀 상대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에서 빠르게 적응해서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김포FC의 압박이 왜 저렇게 매서울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압박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원터치 패스가 쉽게만 이어진다면 정말 압박을 가하는 팀은 순간적으로 바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김포FC의 이 압박 타이밍이 너무나도 예술적입니다. 그만큼 훈련이 정말 잘 돼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자, 뒤쪽으로 살짝 내준 이후에 곧바로 안쪽까지 박스 안에서 클리어링, 멀리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후반전에 화성 역전 가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화성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화성도 굉장히 팬이 많거든요. 자,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끊어야 한다. 홈팬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경기에서 일단 급한 불은 껐거든요. 네.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자,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역습이에요. 쭉 내주는 쳐! 과정에서 화성 FC의 역습이 이어집니다. 수비 숫자 조금 더 적은 상황, 그리고 심재혁까지 쳐! 터치. 자, 왼쪽 공간이 있는데요. 빠르게 달려가면서 왼발 슈팅. 자, 마지막에 김태현의 발에 걸려서 아웃됐습니다. 지금
이 심지역 쪽 공간도 열렸었지만 이 오른편 공간이 많이 열렸었는데 일단 오른편 공간에 못 본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스프린트를 시도를 했었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연결이 잘 됐거든요. 네. 자, 그리고 조영진의 슈팅은 수비 발에 막히면서 우선 코너킥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자, 좀처럼 열리지 않는 김포의 골문이지만 이런 찬스에선 김포도 제법 많이 열어줬거든요. 네. 코너킥을 준비하는 서정진 높게 그리고 낮게 흘러갔지만 수비가 발로 걷어냈습니다. 전반전에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부분, 바로 이렇게 공격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세트피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세트피스를 이용하는 것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내야 돼요. 네. 자, 공격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화성FC. 반대편 전환 김도형. 전방적으로 로빙 패스. 유재효 선수를 곧바로 바라보고 패스를 시도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유재호 선수는 아직까지는 본인의 어떤 장기를 많이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뛰면서 감각이 더 올려야 되고요. 이상우 골키퍼가 길게 찬 공은 그대로 박성민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조금씩 화성FC의 공격 과정을 보면 최전방에 있는 류재효 선수를 바라보고 곧바로 로빙 패스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화성 선수들도 알고 이 코칭 스태프도 눈치를 챈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런 선택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롱패스 한 방이 오히려 상대 선수 4-5명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은 저런 패스를 넣을 때는 보다 확실한 패스가 연결, 정확도가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류재효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로빙 패스에 대해서 공중권에서 조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조익성. 계속되는 굴절 상황. 이공을 또 한번 가져옵니다. 반대편.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왜 김포FC의 축구가 이렇게 무서운지 이 장면으로 또 확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공격할 때마다 매서워요. 네. 그리고 약간 축구를 보면은 사실 이런 축구 지금 빠르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 박스 안쪽까지 지금 들어오고 좋아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자, 수비가 마지막에 클리어링. 헤딩으로 또 한번 붙여줍니다. 중앙의 압박. 히스를 올릴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에 심재혁의 슈팅은 이상우 골키퍼가 잡아주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드리던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은 어떤 의도성과 어떤 축구를 하는지가 확실히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김포는 확실히 보입니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심재혁이 왼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각도가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FC가 다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헤딩으로 끊어냈던 이용. 자, 중앙에서 다시 가져옵니다. 박준태가 오른쪽으로 전환. 자, 좋아요. 공용훈. 최영훈. 김포가 아무리 압박이 좋아도 90분 내내 그런 압박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네. 바운드가 됐고 왼쪽 측면. 어깨 싸움 과정 지켜내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후방에서 볼 소유하다가 롱볼 한 방으로 공격 전개를 했죠. 그러면서 세트피스 기회를 가져왔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오늘. 네. 상대가 압박이 좋고 중원이 탄탄한데 무리하게 뚫고 올라가는 건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축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화성FC.
키커는 서정진. 자, 세트피스 찬스예요. 크로스입니다. 뒤쪽 골대! 크로스바를 맞춥니다. 자,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훨씬 효과적이죠. 네. 자, 관중석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탄식이 나왔어요. 네. 자, 김포 FC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볼까요? 우선 이 장면. 여기서 오! 지금은 박재환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에서 슈팅을 이어갔어요. 네,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는데 그 볼은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인데 끝까지 네. 집중력을 유지한 박재환 선수입니다. 자, 교체를 그렇죠. 진행하는 김학철 감독, 유재효 선수를 빼주고요. 심우현을 투입시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롱볼 축구를 할 거면 차라리 아예 심우현 같은 자원을 넣는 거예요. 이 심우현 선수가 선수 말년에는 센터 백으로 뛰었지만은 이 선수의 원래 선수 초창기 포지션 분명히 공격수였거든요. 오늘은 심우현 공격수로 뛰려고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성FC는 심우현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자, 우선 진행이 되죠. 재훈의 헤딩! 자, 이상훈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자, 김학철 감독이 확실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FC 목포와의 경기였나요? 심우현이 이제 교체 투입이 된 이후에 화성FC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심우현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펼쳤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심우현 선수가 한창 젊을 때는 FC 서울의 전북현대에서 이 전봇대로서 맹활약. 오! 반대편 연결하는 과정에서 자, 강신명의 패스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화성이 본인들의 어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축구를 위해서 심우현을 넣은 만큼 네. 이 효과를 봐야겠고요. 반대로 김포는 본인들이 원했던,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했던 축구가 잘 먹혔지만 상대방이 이제는 그런 압박에 당하지 않고자 롱볼 축구를 하겠다는 걸 눈치채고 그에 또 걸맞는 전술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아직 심우현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시간대는 약 30분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강신명. 좋은 안쪽으로 패스. 넣어줍니다. 자, 의도적으로 한번 흘려봤고요. 오른발 슈팅은 상당히 골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 롱볼 축구의 장점을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롱볼 축구에도 단점은 있거든요. 자, 김대엽 선수가 들어가고요. 이강현을 빼주는 고정훈 감독입니다. 오늘 옐로우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있는 이강현 선수를 미리 빼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 롱볼 축구의 장점이라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롱볼 축구를 한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숫자가 전방에 미리 투입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롱볼이 투입됐을 때 우리 편, 그러니까 심우현 같은 정말 키가 큰 자원이 볼을 따내지 못하고 상대편이 따내게 된다면 오히려 빠르게 역습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모두에게 또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1대0 전반전에 한 골이 나왔지만 후반전에 더욱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축구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인생에도 이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술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장점, 그 팀이 본인들의 장점을 얼마나 더 잘 살리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자, 심재혁. 자, 짧게 뒤쪽에서 반대편 전환. 김포 FC 선수들이 어느 정도 심우현의 높이를 또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중앙 쪽을 공략합니다. 좁은 공간 열렸어요. 패스까지. 그리고 심재혁. 자, 심재혁 크로스. 마지막에 자, 수비가 처리합니다. 확실히 김포도 이제 심우현의 높이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바짝 올리기보다는 약간 라인을 내렸습니다. 네. 자, 김포 이긴다. 이용 선수 화이팅. 네, 이용 선수 이번 시즌 김포에 합류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주전 센터백 자리 한 자리를 꽤 찼습니다. 자, 지금 스로인을 준비하는 화성FC인데 박스 안에서 심우현의 높이는 단연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로인을 준비하는 김성환. 안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라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심우현 선수가 사실은 머리도 머리지만 발밑도 은근히 있거든요. 네. 이번 시즌 심우현 선수가 실제로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왼발로 넣었습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자, 김성환 깊숙하게 던져줍니다.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뒤쪽에서 마지막에 클리어링. 그러면서 김포 FC 빠르게
라인을 높게 올립니다. 박성민 길게 찬 공. 자, 헤딩 경합 과정에서 김성원 볼을 지키면서 스로인 가져옵니다. 뒤쪽으로 빠르게 연결. 자, 반대편 전환됐고요. 김도영 왼발로 높게 띄웁니다. 자, 심우현의 공중볼 경합이 있었는데요. 빙글 돌면서 서정진 안쪽 아크 정면에서 뒤로 내줍니다. 이거거든요.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심재혁. 심우현이 꼭 헤더를 따내지 못하더라도 세컨볼을 이런 식으로 따내기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네. 김도영이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스로인. 김도영 선수도 그러니까 중간에 거쳐가지 않고 그냥 왼발로 심우현 보고 그냥 롱볼 때려놓고 여기서부터 축구하는 거거든요. 이 축구를 가장 잘하는 팀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K리그 1에 있는 대구 FC입니다. 오, 좋아요. 있어요. 박준태. 오! 마지막에 수비의 태클.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화성이 전반전에 이렇게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볼을 아예 운반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술을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네. 일단 저기까지 롱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화성 FC 어떤 장점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어요. 자, 교체로 투입된 박준태와 그리고 심우현이 이 화성의 경기력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김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심재혁 코너킥 왼발로 높게 띄웁니다. 그 전에 휘슬을 울리면서 공격권은 김포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김포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이 윤민호 선수의 프리킥 득점이 어느 때보다도 반가울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숙제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심우현 같은 정말 국내 최정상급 어떤 높이를 자랑하는 자원을 상대가 투입했을 때도 김포가 이번 경기도 만약에 클린시트로 만약에 경기를 마무리 지어낼 수 있다면 김포의 상승세는 더욱 가속도가 붙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이제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두 팀인데 아직까지 김포는 실점하지 않았고요. 자, 화성은 현재 득점이 없습니다. 이상욱 골키퍼. 자, 아직까지 이상욱 선수는 한 번도 뒷공간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벤치에서 조금 강한 어필이 있는데 자,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선 진정이 됐고요. 자, 이혁재 주시면 다시 경기를 재개시킵니다. 이상욱 골키퍼가 길게 찼습니다. 자, 마지막에 푸싱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권은 다시 한번 화성FC. 최용훈이 킥을 준비합니다. 최용훈 한 번에 길게 붙입니다. 자, 뒤쪽으로 흐른 공. 자, 강신명의 처리. 헤딩으로 또 한번 붙여줬는데요. 자, 화성FC는 계속해서 긴 킥을 활용해서 한 번의 전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빠른 전방 압박을 사실 이 롱킥을 활용하면서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FC로서도 라인을 빠르게 올리면서 압박을 쉽게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넣어줍니다. 좁은 공간에서 원투 패스 그리고 왼쪽 측면까지 서정진 흔들면서 왼발 크로스 수비 몸에 맞고 마지막에 박경록 선수가 끝까지 한번 걷어냈었고요. 사실은 김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전에 이런 화성의 노림수를 당하기 전에 골을 넣고 왔다는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김포 FC 이번 시즌 지키는데도 굉장히 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은 지키는 흐름에서 역습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김성원의 스로인 헤딩 아크에서 마지막에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전반전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또 바뀌었는데요. 확실히 이제는 화성이
홈팀이기도 하고요. 네. 한 골 뒤쳐져 있기도 하니까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박성민이 높게 띄웁니다. 끝까지 달려갔던 정희찬. 김도영. 하지만 이 김포가 골키퍼 롱킥 한 방에 이 정희찬 선수의 빠른 발을 활용한 득점을 넣었던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김포가 다시 추가 득점을 기록해서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성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경기 흐름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이 추가 실점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가지고 경기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자, 터치라인 아웃됐다는 판정과 함께 선수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투터치 되면서 여기서 일단은 화면상으로는 라인에 걸쳤던 것으로도 보였거든요. 네. 지금 심재혁. 자, 볼 이어봤습니다. 중앙 쪽 그리고 뒷공간까지 한번 노려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패턴은 김포에게 이번 시즌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예측이 잘 해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스피드를 올립니다. 오히려 역습 올라가요. 자, 김혜성의 모습이 조금은 오랜만에 보였는데요. 반대편 크로스 받아줄 동료 선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김포의 약속된 플레이인데 올려주면 반대편으로 정희찬 선수가 원래 뛰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주 보였거든요. 지금은 정희찬 선수의 어떤 그 자리를 찾지 않고 그냥 약속된 플레이를 했었는데 정희찬 선수가 미쳐 올라와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수비 지역에서 박성민 골키퍼. 자, 지금은 히스리 한 차례 울렸었는데요. 우선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장 밖에서 조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앞쪽으로 붙여주는 과정. 김성환의 반칙. 김성환은 오늘 전반전에 경고 카드를 이미 한 장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환 선수는 이제 경고 3장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이제 못 뛰게 됐고요. 이제 리그 중반으로 가면서 이런 카드 관리가 이제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상우 골키퍼가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붙입니다. 뒤쪽에서 볼을 가져옵니다.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권까지 김포가 또 한 번 가져옵니다. 김혜성. 오른쪽 선택. 좋은 패스예요. 조익성의 패스를 윤민호가 가져옵니다. 짧게 연결. 박스 근처 왼발 슛. 높게 떴습니다. 확실히 이 김포는 이 윤민호 선수 발끝으로 패스 연결만 해낼 수 있다면 지금도 윤민호 선수의 패스가 결국은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이제 키패스라고 부르는데 윤민호 발끝에도 굉장히 많은 키패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윤민호가 좋은 위치에서 좋은 패스를 준다는 거죠. 자, 양팀의 스코어는 1대0. 전반전 종료 직전 윤민호의 멋진 프리킥 골로 자, 아직까지 김포가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정희찬 공간이 있어요. 정희찬 슛! 자,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 정희찬 선수가 왼발에 조금 더 자신이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오른발각이 열리니까 오른발로 한번 강하게 한번 차봤습니다. 자, 오늘 정희찬 선수도 득점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정희찬 선수가 앞서서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라운드 2개씩 연속 득점을 넣는 선수다. 3, 4라운드, 8, 9라운드 이렇게 넣었다. 지금 11라운드에 넣었기 때문에 오늘도 넣는다면 본인만의 어떤 득점 공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자,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김대협 선수가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또 받았어요. 네. 지금도 결국 또 중원 자원이 옐로우 카드 받았거든요. 김포FC의 전술에서는 중원에서 카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원에서 끊어내지 못하면은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사실 5-2-3 포메이션이지만 사실 공격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3-4-3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원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3백 홀홀 단신으로 상대방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 입술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에서 저렇게 카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전술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김대엽 역시나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걷어냈던 수비, 그리고 전방에서 스피드가 이번에도 빨라요. 빨라요. 끝까지 자, 머리를 한번 갖다 댔던 손석용. 한 번에 앞쪽 길게. 자, 공영훈이 곧바로 왼쪽을 선택합니다. 심지혁. 지금은 잘 뺏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방에서 손석용. 지금은 터치가 다소 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영훈 선수가 라인 밖으로 걷어냈고요. 오늘 최영훈 선수와 이 손석용 선수의 어떤 네임마크 1대1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는 최영훈 선수가 잘 마크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스로인을 준비하는 김혜성. 짧게 주고받습니다. 손석용. 안쪽으로 넣어줘봤는데 선수들이 이제 조금은 뒤쪽에 위치를 하면서 네, 지금 좋은 패스예요. 자, 밟아줬고요. 좋은 패스. 지금은 의도적으로 이제 강신명 선수가 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칙이 곧바로 선언됐습니다. 자, 교체를 준비하는 김포FC 백승우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김포FC도 최전방 자원의 어떤 조익성 선수 지쳐 있거든요. 조익성 선수를 빼고 백승우 선수를 투입하는데 백승우 선수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골을 득점을 하고 있고요.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하고 있는 백승우예요. 사실은 조익성보다는 백승우가 조금 더 주전급 자원입니다. 이 공격수에서는요. 네. 자, 80분을 향해 가는 양 팀의 경기. 여전히 스코어는 0대 1. 자, 심우현의 머리에 맞고 또 한 번 붙여줬는데요. 원터치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강팀의 조건은 상대방의 어떤 공격이나 상대방의 전술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포가 이 심우현 선수가 투입된 이후로는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해서 뺏기는 느낌? 그러면서 화성이 본인의 템포, 본인의 축구를 이어나가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심우현의 높이에 김포의 선수들이 조금은 적응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선수가 쓰러졌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지금도 심우현 선수에게 올려준 볼을 오히려 김포가 따냈죠. 자, 김대협이 짧게. 자, 스피드는 조금씩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고요. 지금 터치가 다소 길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이 다시 가져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화성이에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자, 패스를 시도했는데 중간에 굴절이 조금은 있었지만 오른쪽으로 전환했습니다. 김도영. 뒤로 살짝 빼줍니다. 박재환. 자, 지금은 일단은 화성이 자랑하는 어떤 공격 진영은 펼쳐져 있습니다. 비대칭 3-2-3-2 느낌이거든요. 네. 양쪽 윙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일단 또 오히려 김포가 빼냈어요. 자, 그리고 백승우가 오른쪽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백승우. 오우. 백승우 선수 영리하네요. 곧바로 이제 드리블을 선택을 했었고요. 지금 백승우 선수 오히려 본인이 스피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줄 듯 말 듯 하다가 오히려 순간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박재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는 또 김포FC에게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위치고요. 바로 여기서 올라온 볼을 정희찬 선수가 그대로 돌려놨던 장면이 있거든요. 네. 자, 교체로 투입된 김대협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뒤쪽으로 짧게 주고받습니다. 김혜성. 김포가 한 골 앞서고 있는데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자, 원터치로 돌려놨고 오른쪽에서 크로스, 뒤쪽 컷백! 슛! 빗나갔습니다. 정희찬. 지금은 정희찬 선수의 왼발에 걸렸었는데 네. 이 김포가 지금 김포가 오히려 완급 조절하면서 뒤로 빼내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었는데 오히려 앞으로 빠르게 줬거든요. 원터치. 지금 보십시오. 김혜성의 완벽한 컷백.
정말 좋은 공격 템포 관찰이 나옵니다. 네. 사실 정희찬 선수에게도 이 슈팅 기회가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었고요. 슈팅의 세기보다는 조금 더 인사이드를 통해서 정확도를 노려봤던 정희찬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김예성 선수의 빠른 침투와 이 컷백 정확도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네요. 네. 정말 골라인 아웃되기 직전에 컷백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김대협. 자, 조금 전 슈팅과 함께 김포 FC 다시 한번 분위기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왼쪽에서 자. 올라갑니다. 이용. 자, 스토퍼가 올라와 있어요. 이용 자, 심재혁 제쳐내고 오! 낮게 박스 안쪽에서 원터 있어요? 패스 있어요. 슛! 오! 손석영. 지금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자, 지금은 손석영 선수와 손석영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심재혁과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오.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공을 보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곧바로 이제 주심은 골킥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벤치에서 너무나 큰 목소리로 이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두 선수 모두 정말 볼만 보고 경합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우선 두 팀 선수들 모두가 이제 부상 없이 경기가 진행되는 부분은 참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포가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 약간 밀릴 때마다 이 양쪽 센터백 자원 스토퍼라고 부르죠. 이용 또는 이 박정욱 선수가 한 번씩 올라와서 이렇게 기습적인 공격을 보여주거든요. 저런 부분에서 슈팅까지 이어나가는 팀이 또 김포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한번 이어졌어요.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떨궈 놨는데 자, 마지막에 동료 선수에게 볼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포도 이제는 심우현의 높이에 조금은 적응이 분명히 된 느낌이죠. 네. 그러면서 공격적인 모습 역시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포 FC, 그리고 화성으로서는 빠르게 득점이 필요한 시간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경기도 경기지만 이 김학철 감독과 고정훈 감독 간의 전술 전략 싸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거든요. 네. 굉장히 타이트한 몸싸움. 라인 근처. 자, 스로잉 선언됐습니다. 자, 투입이 되나요? 얼리 크로스 저! 시도. 자, 수비가 몸을 날려서 헤딩으로 처리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심우현 머리 맞췄고요. 네. 하지만 근처에 동료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 심재혁의 명품 코너킥과 크로스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혁 선수가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올려줄 수만 있다면. 지금 전환 패스 좋습니다. 자, 정희찬의 한 번에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부심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앞서서 두 감독의 지략적에도 약간 기대가 많이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화성FC의 김학철 감독은 경기 중에 어떤 포메이션 스위칭을 여러 번 가져가면서 상대방을 상대하는 팀이라면은 김포는 여러 가지 하지 않거든요. 한 가지 포메이션으로 상대를 진득하니 상대하는 팀입니다. 오른쪽 측면. 자, 두 명 사이에서 좋아요. 박스 안쪽. 자, 상당히 깊숙하고 빠르게 한번 달려가 봤던 박준태인데, 하지만 지금도 윙백 강신명 선수의 백업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양 팀의 남은 정규 시간은 10분이 채 남아있지 않고, 확실히 김포 경기를 최근에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본인들이 한 점을 앞서고 있든 두 점을 앞서고 있든 경기 내용 시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어느새 종료 시점까지 무실점이었거든요. 네. 항상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 입장에서도 될 듯 말 듯한 느낌은 들지만 될 듯이 되진 않았거든요. 자, 태클 센스 있게 피해냈습니다. 김혜성. 그리고 눈 떠보면은 결국 종료 시간 거의 코앞이고요. 네. 지금도 5분 남았어요. 정규 시간은. 이게 이번 시즌 김포의 축구입니다. 추가 시간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이제 10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는 전반 막판에 내줬던 프리킥이 원터치 아쉬워요. 좋아요. 그리고 정희찬 박스 안쪽 1대1이죠? 정희찬 1대1이죠? 정희찬 뒤쪽으로 내줍니다. 정면 오른쪽 선택. 자, 또 한번 낮은 패스. 자, 혼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슈팅까지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선수들의 집중력 너무나 좋네요. 김포도 마지막까지 만들어 보려는 공격, 약간 이런 모습들.
확실히 김포가 이번 시즌 좋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윤민호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게 윤민호 선수가 원래대로라면 때렸어야 맞지만은 때리려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빠르게 나오잖아요. 지금 때렸으면 아마 굴절돼서 역습 맞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주죠. 저 어린 선수가 저걸 보고 순간적인 판단을 해낸다는 부분, 저는 저런 부분 때문에 윤민호 선수가 나이가 99년생이 맞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베테랑의 느낌이 네. 난다는 거죠. 네. 지금 웬만한 선수였으면 분명히 때렸을 거예요. 자, 슬라이딩을 통해서 또 한번 압박 성공. 깊숙한 태클이 나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또 얻어가는 김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심우현 선수가 카드를 받은 것으로 보이죠. 네. 자, 지금 반칙 위치가 지금 현재도 너무나 좋거든요. 사실 네. 전반전에 유민호 선수가 골을 넣었던 위치만큼 가깝진 않지만 그렇죠. 윤민호 선수가 골을 넣었던 위치는 이제 골대로부터 한 22m, 23m 정도였다면은 네, 거의 아크에 네. 딱 라인을 네, 걸치는 맞습니다. 지금은 한 26m, 한 27m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자리도 많은 키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두고 많이 때리고 또 한 칸 앞에 가서 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총 현재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3명의 선수. 하지만 또 이 자리가 또 좋은 것이,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심리전을 걸기 더 좋은 것이 그렇죠. 슈팅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밀어주고 때리는 느낌이라든지 떨궈줄 수도 있거든요. 올려주고. 자, 이번에도 윤민호가 우선 서 있고요. 왼발로 때립니다.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앞선에 어떤 받아줄 선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때리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였던 김포예요. 네. 자, 김대엽 선수가 왼발로 이제 한번 때려봤는데요. 윤민호 선수가 이제 현재까지 많은 킥을 찼었기 때문에 예상을 한번 또 엎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최대한 보내기 위해서 코너킥을 짧게 진행했습니다. 정희찬이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화성FC 빠르게 공격으로 나아가요. 오, 지금은 의도한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조금은 위험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박성민이 높게 띄웁니다. 또 한 번 높게 지금 헤딩을 떨궈줬어요. 슈팅으로 자, 접어넣고 박준태 수비가 몸을 날려서 6탄 방어를 보여줍니다. 자, 공용훈이 한 차례 끊어줬고요. 몸 상태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그만큼이나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또 뛰었고요. 김포의 이 중앙을 맡고 있는 이 김태환 선수인데, 김포가 사실은 이 중앙 센터백 자원에 대한 고민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이쪽 자리에 김태환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저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는 정말 무실점 클린시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김태환 선수가 다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등지면서 이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려는 화성FC 라인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김포FC의 스로잉. 정희찬. 끝까지 붙어줬던 손석용. 지금은 네 반칙 반칙이, 아니고요. 네, 선언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 승리를 지키기 위한 김포FC의 타이트한 압박, 그리고 승점 1점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화성FC는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심우현 선수가 60분 정도의 교체 투입이 됐는데, 초반 이후에는 이제 심우현의 카드가 조금 더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김포가 심우현 선수의 높이에 적응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이었습니다. 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경기까지 김포가 클린시트를 이어나가게 되면은, 자, 김포의 행진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김포는 현재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5연승을 노리고 있고요.
김포는 오늘 경기 승리하면은 다른 팀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리그 선두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성FC가 만약 골을 넣고 1대1 무승부를 가져간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포의 입장에서는 승점 2점을 잃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로빙 패스로 왼쪽 연결 강신명. 자, 화성 입장에서는 4연패 이후에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급한 불이 껐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또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은 사실 그 불 끈 것이 약간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하지만 너무 난적을 만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지금은 패스 과정에서부터 조금은 호흡이 맞지 않고 있는데 박재활이 한 번에 깊숙하게, 그리고 박준태 머리에 맞고 심우현 또 한 번 헤딩으로 서정진 지금 좋아요. 지켜냈어요. 자, 서정진 여기서 그리고 심재혁에게 심재혁 어깨 싸움,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올려야죠. 크로스 김도영! 낮게 갑니다. 박재활이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공용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히려 역습이에요. 자, 골키퍼. 역습 기회에서 박성민 골키퍼가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나와서 처리를 해줬고요. 한번 잡아놓고 한 번에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자, 화성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네. 자, 원터치로 그리고 연결이! 심재혁 수비가 이번에도 걷어냈습니다. 자, 정말 긴장되는 시간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민규 선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의 스로인 높게 헤딩으로 급하게 처리합니다. 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또 빠르게 전방으로 붙여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헤딩으로 살짝 돌려놨고 수비가 마지막에 또 한 번 클리어링. 왼발 로빙 패스 헤딩 어렵게 갖다 댔는데요. 심재혁의 패스. 자, 떨어지는 공은 세컨볼.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김포의 집중력도 김포네요. 지금 김태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크로스 또 한번 올라갔습니다. 돌려놓는 거죠. 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나요? 자, 스로인 진행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군요. 네, 정말 이제 마지막 찬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김성환 선수가 볼을 또 바꿨습니다. 김성환 자, 높게 이게 터집니다.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김포FC의 미묘한 감정들이 섞인 오늘의 대결. 최종 스코어 1대0. 윤민호의 결승골로 김포FC가 승점 3점을 또 한 번 가져갑니다. 자, 김포FC가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한 열망도 열망이었지만은 네. 이 클린시트에 대한 의지까지 강력하게 나타냈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겨간 김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화성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떤 난적을 만난 것은 맞지만 분위기 반전을 꾀했었지만 분명히 어느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가능성이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자, 정말 김포FC가 오늘 경기에서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5연승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김포FC 상승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 시즌 저희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한 가지 음식만 잘하는 집들이 오히려 맛집이 많잖아요. 고정훈 감독의 이런 5-2-3 포메이션을 활용한 어떤 빠른 전방 압박과 정말 강력한 3백을 활용하는 이 축구가 언제 뚫릴지, 이 축구를 결국 화성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네, K3 리그 순위표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12라운드 경기는 이제 내일도 4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용진, 도움 말씀의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팬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축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